안녕하세요. 2017년 사기암 진단으로 여명 6개월 선고받았지만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 또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린다네요. 와, 지금 바람까지 부니까 뭐 하얗게 그냥 난립니다. 지금 밖에가. 올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이 많네요. 오늘 상담 예약되신 분들이 3분이나 있었는데 전화해서 날짜 다시 잡자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30대 젊은 엄마가 저를 찾아오다가 저 밑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차가 고랑으로 빠졌거든요. 다행히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날 상담도 못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산골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눈 내린 날에는 발이 묶여버려요. 환우님들 이런 날에는 외부 운동도 나가지 마시고 유튜브에 신나는 노래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몸을 흔드세요. 그렇게. 그리고 춤을 추세요. 그러면 기분도 업되고 운동도 되고. 저도 그런 짓을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암이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는 암 환우들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딱 낫는 병도 아니고요. 제가 암 벌써 지금 17, 18, 19, 20, 21년, 지금 5년 차네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암을 치병을 하면서 사는데 제 생각은 지금은 암을 거의 다 잡았지만 평생 암이라는 건 관에는 있어도 완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관리를 하는 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암을 잡고 그렇게 잘 관리하면서 산다면 몸 관리만 잘해도 오히려 다른 질병, 다른 분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이란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더 오래 암을 갖고 있더라도 더 오래 길게 갈 수 있다는 걸 자신을 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또 파악을 하고 또 따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암 환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고 지금까지 그 다음에 전화도 많이 상담도 많이 해드렸고 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 역시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초창기에 제가 암에 걸린 지만 2년 이 정도 됐을 때의 그 제가 알고 있는 개념과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개념이 달라요. 아마 앞으로 한 몇 년 지나면 또 다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자꾸 공부를 하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암 환우들을 만나면서 축적된 그분들이 어떤 걸 해서 좋아졌고 어떤 걸 해서 나빠졌고 또 어떤 게 더 위험했다 이런 게 계속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지식과 지금 현재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셨던 분들한테 미안하네, 내가 이걸 좀 더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들은 이 정보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찾아야 되고 또 바른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바른 정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이 정보들이 반 이상은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걸 위해서 올리는 사람들, 똑같은 걸 가지고 또 서로 반대되는 의견으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바른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는 정보력이라고 봐요. 정보력 중에서도 정말 나한테 잘 맞는 정보, 그걸 빨리 만난 사람은 암에서 빨리 탈출이 되겠죠. 근데 그럴듯하게 가만히 하는 사람들의 정보에는 팔랑귀가 되지 마시라고
저는 팔랑귀가 돼서 돈 진짜 많이 뭐 까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많이 썼습니다. 근데 별로 효과 없었던 정보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 외에 외부에서 이제 암 환자들한테 뭘 팔기 위해서 막 이 정보를 과장 광고를 하고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과장 광고에 또 속는 암 환우들이 또 많고요. 그런데 또 암 환자 중에서도 또 이렇게 막 다단계나 그 허가되지 않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애를 쓰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정보력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단톡방이 지금 수백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장사를 하려고 그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뭐 물론 뭐 그 사람들은 또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단계 회사 또 어떤 뭐 판매 회사 이런 회사들이 암 환우들의 카페나 암 환우들의 단톡방은 노다지라고 표현을 해요. 노다지다. 왜 그런 표현을 할까요? 여기에서 잘만 하면 엄청나게 많이 판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 수천만 원씩 팔아버린다고. 거긴 노다지다. 어쨌거나 거길 뚫고 들어가라.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단계나 이런 판매 조직들이 몇 명이 5명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1번이 들어오고 2번 들어오고 그 뒤에 한 며칠 이렇게 차이를 텀을 두고 들어와서 1번이 들어와서 이제 계속 좋은 말만 하다가 이제 단톡방이나 카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은 말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딱 자기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좋은 글을 올려요. 사진도 올리고 뭐 먹는 거 나 이거 먹으니까 좋았어요. 그럼 그 2번째 들어오신 또 판매 조직에서 아 그게 좋았어요? 나도 먹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3번째 판매 조직의 3번째 분은 또 나도 먹고 있어요. 4번째 분은 그거 어디서 사요? 그거 얼마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분들이 암 환우들인 걸로 알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나도 사고 싶어요. 나도 사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만 원어치씩을 막 또 겁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단계나 그런 조직들이 단톡방, 카페, 암 환우들이 많은데 그런 데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런 교육까지 받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뭐 매뉴얼이 다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암 환우들이 참 정말 그런 데 노출되는 이 팔랑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선은 막 살고 보자 싶어서 이게 물불을 안 가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흔들리지 않는 중용을 지키는 단톡방 같은데 수백 명이 모여 있는 데 가서 내가 지금 이걸 사려고 하는데 이거 사서 사용해 보신 분, 먹어 보신 분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그런 걸 좀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이 정보력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자, 우리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지금 나의 암 상황을 정확하게 빨리 아셔야 돼요. 항암으로 급한 불을 꺼야 될 시점인지, 자연치유를 하는 환자는 자연치유로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빠지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자연치유 한다고 마냥 암을 키워요. 특히 유방암 환우들 중에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전이 돼가지고 처음에 수술이 가능한 걸 나중에 수술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처음부터 사기였고 이게 병원에서 수술 불가, 죽는 날까지 항암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내가 자연치유로 어쨌거나 길게 가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일본 의사들 책은 그게 좀 많아요, 암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책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지성님도 자연치유 하지 않냐, 나도 자연치유 할 거다, 나는 1기다 2기다, 그렇게 해서 한 2년 지나고 나서 뼈로 전이 됐대요, 폐로 전이 됐대요 하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는 자연치유로 이게 가능하다는 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연치유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면 암을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줄인 다음에 자연치유를 하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뭐 여기서도 보면 병원에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쓸 약이 없다, 이제 호스피스로 가세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많이 만났고요. 그럴 때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왜 진작 어느 정도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지금 여기서 계속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는지, 발을 빼야 되는지, 그리고 발을 빼면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항암으로 어느 정도 수술이나 항암으로 암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그때 발을 빼서 이 잔존암은 어떤 식으로 내가 치료를 해서 없애버려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야 되고요. 이건 정보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가 안 되면 묻기라도 하고 어디 가서 그만 진짜 제대로 된 단톡방, 제대로 된 카페 이런 데 가서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의견을 구하는 그런 그 정보력과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건 경제력입니다. 우리 경제력, 제가 그렇다고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을 아껴 쓰라는 거예요. 경제력이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허탈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암 환우들을 만나면서 처음에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보험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 한꺼번에 막 1억이 넘는 돈을 막 받아요. 어떤 분들은 5천만 원, 뭐 9천만 원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몇 억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여러 개를 넣어갖고. 저는 참 안타깝게도 그 암보험을 다 깨고 나니까 암에 걸렸더라고요. 그 참 재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걸 암에 걸렸으니까,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좋다는 건 다 사들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뭐 효과도 없는 수백만 원짜리, 뭐 천 몇백만 원짜리 이런 거 막 사요. 특히 열기구에 그런 게 많아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솔직히 전 그런 거 막 좋다고 판매하는 분들이 정말 본인 가족이 암 환자면 저렇게 비싼 거 팔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사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정말 암이 호전되거나 완치됐다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돈을 아껴서 롱런을 해야 되거든요. 암 환자 길게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제가 암 환우들 만나보니까 건물을 몇 개 갖고 뭐 이 돈 때문에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그동안 돈을, 특히 이제 우리 암 환우들이 혼자서 그 암 치병을 하시는 그 환우들이 있어요. 가족이 없는 분들,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 안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벌어놓은 돈을 다 이제 써요. 처음에는 뭐 좋다는 것도 하고 막 하다. 그런데 이게 다 완치된 줄 알고 또 생활을 했는데 이게 재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재발이 되면 또 이제 집을 팔아요. 집을 팔고 다시 전세로 가요. 조금 변두리로 전세로 가요. 그러면 또 뭐 지병하다 보면 전이가 되죠.
그러면 전세 빼서 월세로 가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암이 낫지를 않고 계속 전이가 되면서 심리적으로 너무나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하청민이 되는 건 시간이, 암환노의 시간이 그냥 갈수록 하청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아끼면서 규모 있게 쓰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저는 우리 애들도 결혼 안 하겠다고 그 전에 막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근데 지금 이제 결혼을 했고 제가 결혼을 하기를 강력하게 권했어요. 왜 그러냐면 건강할 때는 사실 잘 몰라요. 자유롭게 나 외국 여행도 가고 내가 벌은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막 거기 구속당하지 않아도 되고 나 프리하게 살 거야. 물론 말은 좋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병이 났을 때 문제가 커져요. 네, 문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자녀들한테 결혼을 좀 종용을 하시고 좀 이렇게 여자를, 아들이면 여자를 좀 맞선을 보게 해준다든가 주변에서 좀 소개를 해준다든가 해서 좀 마음이 동해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그 경제력이 바닥났을 때의 문제점을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돈이 많으면 좋은 정보만 가지면 정말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다 그러면 정말 돈 안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제가 유튜브에도 엄청 많이 올려놨죠. 몸은 고달플 수 있지만 찾아보면 알짜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맨발로 걷기 굉장히 도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에서 뜯어 먹을 수 있는 그 산채, 나물들 또 뭐 이런 우리 그 암의 항암에 좋은 그 머위 뿌리 같은 거 그런 거 직접 캐 먹으면 돼요. 사람들이 말린 머위 뿌리도 많이 파는데 또 이렇게 직접 캐서 생머위 뿌리를 달여 먹어보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봄엔 저도 좀 캐보려고요. 우리 집에 갖다 심으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비단풀이라는 걸 먹고 좋아졌다는 사람도 만났었고요. 그 외에도 뭐 겨우살이, 그러니까 한약 경동시장 같은 거 많이 팔아요. 구해요. 그런 거, 유금피, 종양에 좋다는 거, 또 우리 종양에 좋다는 뭐 곡식들도 많잖아요. 그런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 덜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치병에 좀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음식 제대로 해 먹기입니다. 음식은 엉터리로 그냥 대충 먹고 귀찮으니까 그 대신 영양제를 가지고 그걸 보충을 하겠다. 그건 정말 저는 노예요. 노. 저는 사실 그 오메가3도 잘 안 먹어요. 선물 받은 것도 그대로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안 먹고 그 깨를 갈아 먹고요. 들깨를 갈아 먹어요. 그거 사실 아침마다 한 컵을 토마토에 삶은 토마토하고 이렇게 같이 넣고 갈아서 또 다른 걸 좀 섞어서 이렇게 먹는데 그게 한 컵이면 오메가3 아마 한 매달 먹은 폭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훨씬 우리 몸이 소화 흡수가 잘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해 먹는 거 이걸 좀 늘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커피 관장 이런 건 돈이 많이 안 들면서도 통증이나 암의 호전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부터 좀 찾아보시는 게 이 경제력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 돈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너무나 위축되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징징거리고 있으면 죽기 쉽습니다. 그래서 돈 없이 살아난 사람들은 정신력도 강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으로 실천력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실천력입니다. 네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는 실천력인데 실천력 속에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가족도.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면서
암이 더 나빠져서 찾아온 분에게 그동안 뭐뭐 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론은 엄청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으셨어요? 하면 핑계는 엄청 길어요. 막 가족이 관심이 없다. 난 돈이 없다. 나 귀찮다. 뭐 이런 핑계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빠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내 목숨보다 더 바쁜 게 있을까요? 네, 내 목숨보다 더 귀찮은 게 있을까요? 막상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막 죽고 싶다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암에 걸리니까 더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 자살을 시도할 때의 심리가 이미 암에 걸리니까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심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핑계가 필요 없어요.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가족이 관심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니까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린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암이 걸려서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암으로 죽으면 누구 좋은 일이야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애들을 그 여자가 제대로 키워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자연치유를 했는데 정말 좋아졌어요.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살아야 될 이유는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살아야 될 이유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천력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도 한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면 살 수 있어요. 누구나 그 노력하는 사람은 뭐 암이 없어지지 않아도 길게 살았고요. 완전히 없어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천력, 가족의 관심. 가족이 저도 참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늘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뭐 이걸 해보자 이런 정보를 딱 받았을 때 이걸 해보자 했을 때 난 그거 돈 많이 들잖아. 그러면 우리 가족은 내가 돈 얼마 낼게. 우리 남편은 집을 팔아서라도 당신을 살려야지. 저 산속에 자연인으로 살아도 돼. 뭐 집 팔고 그냥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살면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제가 또 인상적으로 본 분이 남편은 그 아내는 서울에서 이제 치료를 받느라고 서울에 있었고 남편은 저기 광양까지 멀리서 직장이 있고 그런데 주말마다 이 남편분이 와서 가락시장에 가서 뭐 전복이니 낙지니 이런 걸 사다가 일주일 먹을 양을 다 손질을 해서 한 번 먹을 양만큼을 다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꼭 이걸 먹으라고 하고 또 밤새 또 차를 타고 가면 직장 그날 직장에 가야 되는데 월요일 새벽에 도착을 한대요. 다 이렇게 해주고 가고. 그래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너무 고맙다. 나는 내 남편 때문에 사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남편도 기분이 좋다고 했고 저도 기분이 좋다고 했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서 네 병은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암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무조건 병원으로 가. 어디 아파요 하면 빨리 병원 가. 그걸로 끝.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 관심이 정말 이분을 살리느냐 그런 실천력에 관여가 돼. 가족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이거 내 가족한테 미안해. 이거 돈이 좀 드는 치료법인데 좀 미안해 하고 있을 때 가족이 나서서 오히려 더 돈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집을 팔아서라도 상속에 들어가 살아도 당신만 살아있으면 돼.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 관심과 실천력, 가족 실천과 본인의 실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네 가지 정보력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 그 다음 경제력에 맞게, 그 다음 실천력. 4가지 꼭 명심하시고요. 꼭 암을 이겨냅시다. 우리가 암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